이 책 앞부분에 보면 그 링컨의 노예 해방 전과 후의 흑인의 처지에 대해서 그 시대사회 역사적인 설명이 나오거든. 링컨의 노예 해방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진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노예 해방령을 내리고 미국 북부 대통령이었죠. 음, 근데 그거 이후로 음, 이제 그 흑인들 그 노예를 삼는 거 흑인 노예들 그걸 삼는 거 알게 그 흑인 노예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아예 노예 제도가 아예 다 폐지되었잖아요. 그것 음, 때문에 음, 그거 이후로 흑인들이 음. 그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그 될 줄 알았긴 하지만 그래도 흑인들은 그 차별이 조금씩은 나타났죠 사회에서. 그러면 그 전과 후는 그럼 결국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흑인들의 삶은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노예 해방 전과 후는? 그 자유까지는 얻을 수 있었지만 음, 그 사회적에서 아니 그냥 차별은 그거는 아예 못 얻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노예 상태로서는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당하지 못한 거지. 인간으로서의 네. 대접을 받지 못한 거야. 근데 노예 해방으로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다만 열등한 인간, 낮은 인간. 그러면서 이제 노예 정책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른바 흑백 분리 정책으로 바뀌었어. 네. 흑과 백을 분리하는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정도 못 받았는데 인정은 받은 거는 다행이나 하지만 여전히 분리 정책이었다는 거지. 즉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를 학교에도 못 다니게 했단 말이야. 어? 학교 다닐 자격도 안 준 거야. 근데 이제는 학교는 다닐 수 있다. 근데 그 애에게 학교 중에서 이제 뭐야 시설이 열악하고 안 좋은 곳에만 머물게 한 거지 좋은 반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네. 흑인 노예 해방은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흑인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음, 그 흑인들 지위가 조금 정도 상승을 했긴 하지만 그 나중에 다른 법에 의해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한데 음. 그게 뭔가 좀 약간 제대로가 안 된 이제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은 한 걸음 성취는 한 건데 그것에 갖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높게 평가받아야 되고 하지만 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어. 나도 흑인이 싫다. 나도 흑인이 우리 백인과 똑같은 대접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을 뭐야? 동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나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흑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흑인이 자기와 같은 처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뭐 그런 정도가 이제 링컨의 노예 어떤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 마틴 루터 킹 입장은 뭐였던 거야? 그냥 그 음, 흑인이 이제 음. 백인과 동등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지.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사회, 최소한 동등권이 돼야 된다는 게 마틴 루터 킹 주장이었고 어쩌면 모르지 앞으로 더 과격한 사람이 나와서 흑인이 백인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차이를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스님 책에는 13쪽이었는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 당시에는 그 흑인들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거야. 어, 오늘날에는 누구한테 그 어떤 그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과거에 흑인들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한다라면. 음, 아니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그 서자나 얼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차별을 받았었잖아. 물론 뭐 아, 천민도 당연히 차별을 받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21세기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엿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지. 있죠. 그 음. 인종차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다. 또 그리고 그, 그 사회에서 있잖아요. 그 약자들요. 사회 어, 약자. 사회 약자, 그렇지. 사회 약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회 약자라고 생각해, 승현이는? 그러니까 그 노인이나 아이, 그리고 장애인 같은 거. 그렇지, 장애인. 장애인들이요. 요즘에 또 큰 문제가 되는 이른바 성소수자라고 알아? 네? 성소수자. 모르는데요? 성소수자는 보통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성 간에 우리는 결합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잖아. 근데 아, 일부 사람들 중에 이성 알겠어요. 간에, 네, 그 동성연애자. 아, 동성 연애자들이 자기들이 성소수자라는 거야. 다수. 그래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그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 성소수자들이. 그 자기들도 어엿한 사람인데, 그 어엿한 사람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또, 우리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른바 다문화인. 다문화. 다문화인이 뭐야?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그리고 음, 어느 나라 사람이 결혼하거나 음,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얻거나 음. 그런 게 이제 다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다문화인. 또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 키 작은 사람. 아, 키 요즘에 작은 사람. 요즘에 한국에서 키 작은 사람이나 이런 거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외모 차별, 키 차별 이런 것들이 뭐 노골적이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존재한다라면 그 사람들 역시 누구에도 지지 않는 어떤 어엿한 사람이라는 거에 포함되지 않겠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 아빠하고 마틴 루터 킹이 하는 얘기 또는 엄마하고 하는 얘기 중에 마틴 루터 킹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백인들은 상점 앞으로 들어가고 흑인들은 상점 뒤로 들어가라면 그냥 뒤로 들어가면 되지. 나한테는 모두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라고 왜 근데 그걸 굳이 그 화를 내느냐? 왜 그걸 굳이 시끄럽게 싸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마틴 루터 킹이 어렸을 때는 했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거든. 그게 왜 문제일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이제 그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사회에서도 조금씩 일어나는 건데 그 안전성 때문에 이제 그 키 같은 거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약간 그 키 차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흑인과 백인 이제 분리 정책이 막 펼쳐지니까 이제 아문과 지문이 문은 문인데 약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왜 백인과 동등하지 않지? 왜 백인은 앞문으로 들어가고 왜 뒷문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그것도 차별이라는 것이죠. 음. 정확히 말.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의 그 마틴 루터 킹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지금 말했던 대로 승현이 말했던 인종 분리 정책이고, 우리를 못난 인종이라고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처지를 갖는 건 당연해. 라는 식으로 나는 열등한 존재야. 라는 거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고 저항하고 싸워야지만이 평등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이런 마틴 루터 킹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그런 문제를 지적질하고 그거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뭘 그런 거 갖고 싸우기까지 하냐?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냥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승현이는 그런 상황에 싸우는 편이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도 여기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너도 당해봤어? 어떤 사례를 저도 당해봤어? 인터뷰 당해요. 여기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떤 아니, 일을 당했어?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고 응? 그 학교에서 제가 인종차별 당하거든요. 이제 음,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가 지금 그냥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싸우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 그 승현이처럼 그 싸우는 사람에 의해서 평등이 만들어질 거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마틴 루터 킹이지.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괜히 그 싸움으로 인해서 너만 다친다. 너만 손해본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라.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또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뭐 각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당시 백인들은 착한 흑인, 백인들이 규정하는 착한 흑인들은 뭐야?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만든 법에서 그냥 음, 뭐라고 반박하지도 말고 음, 그냥 백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음, 그렇게 하고 백인하고 이제 그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흑인은 흑인대로 살아라. 음, 그냥 백인들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이제 착한 흑인이라는 음, 백인 음, 무월주의자들이. 그 이른바 착한 어린이, 착한 학생, 착한 흑인, 착한 노동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착해서 착하다고 그런 건가? 아니면 어른들이 편하려고, 선생님들이 편하려고,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편하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려고 이렇게 해야 착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책이 상당히 그 불순한 책이 불순한 책. 그냥 착하게 살아야 자기들이 편한데 저들이 우리 보고 착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게 진짜 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 착함을 거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뭐해서 배워왔잖아. 네. 그런데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나쁜 거야. 싸우는 건 나쁜 거야. 저항하는 건 나쁜 거야.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항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배운 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거기서 마틴 루터킹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런 마틴 루터킹의 선택에 대해서 승현이는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 건가? 뭐 그건 또 승현이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마틴 루터킹이 흑인들의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 기억나니? 기억나요. 아, 그런데 나요. 신채호, 박은식 기억나? 들어봤어? 네? 신채호, 박은식. 몰라요. 신채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 신채호, 박은식은 특히 역사학자죠, 역사학자.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위인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채호가 발굴해서 쓰려고 했어. 자, 쌤이 지금 왜 갑자기 마틴 루터킹 얘기하다가 신채호 박은식 얘기를 하는 걸까? 음, 마틴 루터 킹이 음, 있잖아요. 그 신세호 박은식처럼 이제 역사를 음,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그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흑인 그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비폭력 시위를
열기 위해서요? 이유를 음. 근거를 역사에서 찾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바로 역사와 유인전을 읽으며 바로 저항 의식을 키우고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키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역사와 그 위인전을 쓴 누군가가 있겠지. 네. 그렇다면 박은식이나 신치호가 그렇게 역사 연구에 매달리고 위인전,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위인전을 쓴 이유는 바로 한국판 마틴 루터 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가 쓴 역사 연구소와 자기가 쓴 위인전을 읽고 누군가가 마틴 루터 킹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초와 박은식은 그런 책을 썼던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마틴 루터 킹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커다란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 역사와 그 흑인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꿈은 뭐였어? 그, 그 교주요. 교주? 아니, 교주가 교주, 뭐야? 어. 그, 목사요, 목사. 근데 마틴 루터 킹은 그 단지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의 가슴속에 커다란 꿈. 뭐 직업적으로는 목사도 일부분이겠지만 마틴 루터 킹그 역사 책들을 읽으면서 그 위인전들을 즐겨 읽으면서 마틴 루터 킹이 마음속에서 어떤 꿈이 자라기 시작한 거야? 그 꿈의 내용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흑인의 해방이요. 흑인 해방, 흑인들을 위해 자신도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책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지. 승현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꿈은 뭐야? 저요? 저는, 아직 이제 그 마음속에서 음,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아직 마음속에 자라는 꿈을 확인하지 못했어. 그래, 뭐 차차 그런 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뭐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꿈 없으면 어떠냐?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 당시에 마틴 루터 킹처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흑백 차별을 당하고 있었잖아. 네. 근데 왜 마틴 루터 킹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 꿈이 자라지 않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는 꿈이 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똑같은 꿈이 자라지 않는 걸까? 왜라고 생각해, 승현이는? 저요? 음, 이게 각자 그 흑인의 해방에 대한 것은 그 전체적인 그 큰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 흑인 해방을 음, 큰 동그라미 안에서 음,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음, 그러니까 이러이러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이제 그 인도 비폭력주의자 간디 그 간디가 어떻게 했는지 딱 그 보고선 나는 비폭력으로 해야겠다. 나는 그거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백인들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라고 당시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흑인들이 이른바 오늘날 치면 3D,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도맡으면서도 그럼에도 백인들보다 오히려 돈은 더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흑백의 문제, 흑인들이 차별받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는. 오스트리아 사회에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때 흑인들이 받았던 첫 대접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거야? 그 요즘 음, 제가 그 뉴스를 좀 봤거든요. 음, 이게 그 힘든 일 중에서 그 택배기
그 배달하는 그래, 그래. 그 라이더. 선생님 음,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그 잘못 주소 배달했다가 음. 학교 강사한테 그래, 그래, 그래. 네, 그 기사 아시죠? 두쌤도 봤어. 네, 그 기사 보고서는 음, 왜 그 기사를 보고서도 지금 또 흑인과 이제 변하지 않았구나. 음, 거의 변하지 않았구나.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흑인이 누구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흑인이 음. 이제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단으로 바뀌어 있는 거냐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과거 흑인이었었는데, 지금은 흑인이라고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지금은 그 흑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바뀌었냐고. 그 학원 강사는 뭐라고 표현했어? 학원 강사는요, 이제 그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공부 못하는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대학을 못 갔으니 공부를 못했으니 네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뭐 학원 강사가 아니었고 무슨 셔틀버스 무슨 뭐 이렇게 네. 도움이었다는 등 뭐 그 다음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논란이 더 커진 거야. 그럼 학원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고 셔틀버스 도우미가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어쨌든 한국 사회가 도대체 그러한 그 직업의 차별이라던가 학력에 따른 차별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현이는? 네가 공부를 못했으니 네가 그런 직업을 얻게 된 거고 그러니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이 협박할 때 그렇게 얘기해.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 추운 겨울에 저 밖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돼야 돼. 너 그 한여름에 그 땡볕에 저 아스팔트 깔고 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 공부 안 해도 다 저렇게 된 거야. 너 그따위로 공부해갖고 너 저렇게 살고 싶어? 너 안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야 아직도. 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음, 그렇게 하는 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서 망해버리거나 그러면은 공부를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음, 저는 근데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부도가 나서 학원을 다닐 비용조차 없어진 거예요. 음, 살아가기도 이제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못하게 돼서 그 노동자로 일하게 된 거를 뭐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물론 사정. 지금, 승현이가 말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런데 또 한 케이스는,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하기 싫어서 안 한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 이것도 어느 책에서 읽었거든요. 음, 그 아예 자기가 그 노동자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아예 공부가 귀찮아서 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공부를 안 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적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간 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음,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들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승현이 논지는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탓도 아닌데, 그 사람 책임도 아닌데, 그렇게 차별하는 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만약 그 사람이 원했다고 한다면
응? 그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놀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놀았다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정당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아니면 낮은 대접을 받는 거가 당연한 거냐.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승현이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지만 지가 원해서 지가 공부 안 해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낮은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사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그 가장 낮은 일자리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걸 팍 올려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네. 아주 낮은 임금에 일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승현이는 그 중에서 어떤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 승현이 입장은 뭔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마틴 루킹이 그 목사가 꿈이었고, 뭐 실제로 목사님이 되었어. 근데 그 당시 그 흑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마틴 루킹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 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마틴 루킹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 그 왜 그러냐면요. 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음, 그 실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 같은 거 막 읽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음, 그 연서 그 설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음, 연설을 하는 게 그 자기가 그 흑인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때문에 음, 비,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잘못되었다고. 음. 또 지금 그러니까 뭐 승현의 주장은 성경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개인 감정에 기인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비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마틴 루터 킹이 더 크게 비판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 찾아봐서 얘기도 괜찮고 쌤 책으로는 23쪽인데 승현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일 거야 아마. 선생님 잠시만 저 좀 응, 한번 찾아볼게요. 예, 수업이 뒤에 있어서. 응, 선생님 그 응. 수업가 뒤에 있어서 좀 가라고 좀 하고 마음대로 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은 됐고요. 음. 아직 못 찾았어?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할까? 네. 당시에 마틴 루킹이 다른 목사님들이 주로 아, 지금 우리가 비록 차별받고 있지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네. 우리가 곧 인생은 짧아서 기껏해야 7, 80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현실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견디자.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게 당시에 뭐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었다는 거지. 즉 현실의 고통은 뭐하자? 잊자. 그리고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주장했던 거야?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대목을 읽었거든요. 그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승 그 여기 현실 세계에서도 잘 살자. 음. 자, 마틴 루킹은 이렇게 말한 대목 이런 말이 있어. 하느님은 저 위 하늘 높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던 대로 하늘나라는 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했던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정의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불이다, 불이. 그럼 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야, 마틴 루터는. 근데 기존 목사님들이 들었을 때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싸우라니. 어? 싸우면 안 된다. 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 라는 게 기존 목사님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떨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지금도 두 갈래야. 하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서 내가 죽어서 뭐 하겠다? 천국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왜 믿으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로 죽어서 천국 갈 일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돼야 된다. 라고 마틴 루터 킹의 주장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인데 막 데모를 해.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잦아졌지만 뭐 그 신부님인데 그 탄핵, 핵발전이 문제다. 그래갖고 막 앞장서서 막 그 데모를 해.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막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막 그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계셔.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종교인들이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종교인들이면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지. 종교인들이 막 머리 삭발하고 막 데모하고 저게 지금 종교인들이 할 짓이야? 라고 뭐해?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수면의 입장은 뭐예요? 수면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음, 그 여기서 약간 너무 많이 제가 그 전에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1900년도인가? 뭐 그때 휴거 사건 선생님 그 휴거 아세요? 그 전에 휴거, 그래, 그래. 네, 그거 그 사건 음. 근데, 그 사건 일어날 때 그
같이 천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휴거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 신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는데 여기 이승에서도 잘 살고 그래 천국에서도 잘 살아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 승현이는 제 생각. 굉장히 자, 그럼 아까 선생님 읽어준 대목,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소중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아마도 동학농민혁명. 그렇지. 음, 네. 동학의 사상과 똑같은 사상이에요. 동학의 최재우가 말한 것들이 막 인내천, 인내천 사상. 인내천이 뭐야?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은, 천도교 동학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다 하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틴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동학의 천도교의 어떤 그런 사상, 동학의 사상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마틴 루터 킹이 대학에 가가지고 백인들 친구들을 만나. 그래서 인종차별의 실상을 얘기하자 백인 친구들 중에도 마틴 루터 킹의 입장에 동조하는, 그래서 백인들 중에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지금 네. 현재 이른바 페미니스트, 여성차별에 반대해서 여성주의 운동을 펼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어. 반면 남성들 중에 일부는 맞다.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을 차별했었다. 그런 점에서 남성들 중에도 이른바 페미니스트 남성들도 있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인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백인 전부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협력자로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마틴 루터 킹이 백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백인은 동시에 두 가지 존재인 거야. 우리 흑인을 차별화하기 위한 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동지로 삼아서 함께 가야 될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자,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아주 감정이 안 좋잖아. 네. 한일 그 감정이 안 좋잖아. 그러면 이 마틴 루터 킹 이런 생각을 한일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고 우호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현 일본 정부를 아예 반발하는 시위도 있고 아예 위안부의 사과랑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운동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방법을 쓰면은 나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을 쓰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위안부의 사죄도 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것들은 그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어찌 보면 일본을 타도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심지어 막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도 있거든. 일본이 그 지진 나가지고 다 막 망했으면 좋겠다. 태풍이 일본 다 쓸어갔으면 좋겠다. 몇십 년 후에 태평양 그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일본이 잠긴다는데 그거 참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 극단적으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틴 루터 킹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는 건가. 그러니까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지만 일본인을 미워할 필요가 있나.
일본인들 중에 특히 또 우리와 같이 손잡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될 일본인들도 있지 않겠는 건가? 그러면 일본인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 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잘못된 행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마틴 루터 킹이라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승현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한다 했을 때 그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타도해야 돼. 없애야 할 때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존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이 많이 뭐 할 거란 얘기야?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상대를 어떻게 보았었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아까도 승현이가 뭐 아까 원으로 뭐 설명하면서 뭐 어떻게 그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흑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이 선택한 거는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이랬었는데 당시에 그 부커 워싱턴이라는 그 흑인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 부커 워싱턴은 짐 크로우법을 따르라고 주장했어. 그에 비해서 그 누구야 마틴 루터 킹은 짐 크로우법이 이거 잘못된 법이다. 그걸 따르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 그럼 그 부커 워싱턴은 도대체 왜 짐 크로우법을 따르라고 주장한 거야?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승현이가 그 책을 잘 찾아봐서 흑백 그 흑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다만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도 부커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어. 지금 당장 흑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소리로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짐 크로법이 부당할지라도 그거에 맞설지 말고 그거에 맞설 시간에 기술을 배워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일이지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부커 워싱턴의 주장이었어. 말 돼, 말 안 돼? 말 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마틴 루터 킹은 말 안 된다고 주장했어. 그건 흑인의 영혼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짐 크로법 같은 거는 아예 애당초 맞서 싸워야 된다. 없애야 된다. 철폐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흑인 지도자 중에 두보아라는 사람이 있어. 두보아. 요 사람은 유색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통한 지위 향상에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간이 너무 뭐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분의 문제가 있어. 또 마커스 가비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우리 조상들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흑인 노예로 끌려왔으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백인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차별받고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 돌아가서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마커스 가비 같은 사람이 운동을 펼쳐서 실제로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 그 나라가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라이베리안가? 어쨌든 그런 나라는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흑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서 또 일부 과격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백인들을 다 모여버리자. 처단하자. 우리 흑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갈래의 길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승현이는 어떤 것들을 선택했겠냐라는 것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다른 판단도 해야겠지만 승현이한테 지금 제일 끌리는 건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서 전 그냥 마틴 루터 킹 그 주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주장이 제일 낫다. 저항해야 된다. 다만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이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그 운동을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그 독립운동의 방식이 여러 갈래가 있었어. 자, 승현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노선들 어떤 게 있었을까? 1번은 이제 그냥 1번은 아예 이제 그 고위 간부들 있잖아요. 그 독립 어, 이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나 일본 그 천황 있잖아요. 그 음, 사람을 암살. 그렇지. 백범 김구, 그러니까 윤봉길, 이봉창 등으로 하여금 한인애국단이 대표적인 그런 주식들이지. 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전쟁해서 그것도 이제 백범 김구가 나중에 이제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할 생각도 했었지. 그리고 뭐 백범 김구 말고도 뭐 김자인 장군이라던가 홍범도 장군이라던가 뭐 이런 독립군 부대를 조직해갖고 일본과 전면으로 맞서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 또, 그리고 아예 이제 그 시위, 그 참여운동 같은 것처럼 그렇지. 3.1 독립 만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 뭐 다른 나라로 가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음. 그 세상에 알리는 그렇지. 그 그런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미국의 힘을 빌려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네.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창호 같은 사람은 이른바 실력 양성론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지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일본에게 우리 조선과 일본을 똑같은 그 대접을 하게 해달라. 차별하지 마라. 조선인 차별을 반대한다. 그 조선에도 대학도 세워주고 우리 조선인도 높은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조선도 일본인하고 똑같이 대우해줘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 그게 오히려 우리 조선인 살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갈래였던 그런 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 중에서 승현이는 거기에서는 뭐가 제일 승현이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갔다. 그러면 승현이는 어떤 부분에 제일 끌렸을 것 같아? 거예요. 저는 그냥 음. 3.1운동이 더 나을 것 같아요. 3.1운동의 방식들. 네. 그럼 수현이는 그 마틴 루킹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 어쨌든 비폭력 평화주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아까 누구 얘기했었어? 아빠인가 아니면 간디인가? 간디가 그러니까 간디가 이제 비폭력 투쟁을 강조했었는데 그 간디 말고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법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기꺼이 감옥에 가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실제로 마틴 루터 킹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걸 창조해내고 그러진 않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 다시 뭔가를 또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승현이가 어떤 책을 읽고 누굴 만나고 그러냐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이제 승현이가 그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겠지. 어느 걸 내가 고를 거냐. 그런 부분에서 승현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 누구냐라는 얘기지. 승현이를 형성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 건가? 그런 점에서 그것들은 또 나의 선택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로와 달리 간디는 잘못에 저항하더라도 결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힘에 영혼의 힘으로 맞서라. 마음의 미움에 대해서 사랑으로 맞서라.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른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승현이는 되게 많이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려나 걱정,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근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요.
음, 그 비폭력이기 때문에 음, 그 상대방이 이제 광주 그 운동처럼 엄청난 그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음, 문제점이. 음, 그리고 그 비폭력 운동을 하려면은 이제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폭력 운동이 이제 효과는 좋은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순탄치가 않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 승현이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했네. 첫 번째가 상대가, 우리는 비폭력으로 나섰는데 상대가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쪽의 희생이 컸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의 문제와 또 그걸 준비한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의 복잡성,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 책은 55쪽인데 이런 말이 나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하는 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그들이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마틴 루터 킹이 투쟁을 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틴 루터 킹의 생각이 변화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73쪽에 보면, 그 간디, 나중에 이제 그 간디를 찾아서 그 마틴 루터킹이 인도로 순례를 가.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구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도와주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만 킹 목사는 그의 충고를 무시하면서 굶주린 할머니나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체 한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도와줬어.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구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꾸 뭘 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구걸을 할 거고 구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다른 일자리도 안 구하고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런데 만약 구걸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국어를 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국어를 안 하는 대신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교를 가서 배우거나 할 텐데 돈을 자꾸 주는 사람이 있어 문제다. 그러니 돈을 주지 말아라. 라는 인도 정부의 주장과 지금 당장 굶주리는 할머니나 어린아이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걔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당장 걔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 라는 마틴 루터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마틴 루터 킹이 좀 나은 것 같죠. 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인도가 독립을 했잖아요. 이미 영국으로부터. 음, 그러면 이제 음, 인도 정부가 음, 그 복지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면은 음, 일자리 얻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그냥 국어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이제 돈이 없고 영국으로부터 막 해방을 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국어를 하는 게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 부자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이든 모두 한결같이 가진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라는 부분도.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마틴 루터킹이 인종의 문제, 흑백의 문제를 본 거야.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 근데 지금 이 구조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야. 다시 한번 읽어줄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를 잘 들어봐. 부자들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모두 한결같이 가진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특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음,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 같은 거를 선뜻 내놓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더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른바 계급 문제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백인들이 있어서 흑인을 차별하는데 인종의 문제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의 권리가 향상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을 쭉 펼치다 보니 흑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뭐야 마틴 루킹이 흑백 차별 문제에서 나중에는 뭐의 문제로 바꾸고 하냐면 빈곤 문제, 빈곤 추락 문제를 전환시켜. 그 캠페인을 다른 캠페인으로 펼치게 돼.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암살당해 죽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남북이 분단된 문제, 어? 이 분단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하면 통일을 우리가 시켜야 될 거냐. 우리가 분단 때문에 여러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의 그 갈등 문제가 더 큰 문제다. 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침략기에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 내에도 부자들은 일본 사람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걸 뺏어간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민족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계급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 세상은 어차피 짧은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고 죽어서 천국 갈 거나 기다리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 소소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에 집중해야지 괜히 이 문제니 저 문제니 끼어들다가 자기 가정생활만 파탄나고 자기 인생만 피곤하고 어려워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그런 다양한 갈래의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 안에서 마틴 루터 킹은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럼 나는 또 어떠한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느낌이 뭐야? 마틴 루터 킹 책을 다 읽고 나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승현이게 마틴 루터 킹이란? 저에게 마틴 루터 킹이라는 건요. 음, 정확히 말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음, 식견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그냥 더 잘 볼 수 있는 것을 사람을 배웠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 뭐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갖고 오늘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몇 시인 거야? 여기 오후 2시 4분이요. 그래, 그래. 옛날, 지난번보다 좀 일찍 한 거지? 그치. 한두 시간 일찍 한 건가? 그러면? 그치. 네, 그래. 아, 지금쯤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 거기서는 설을 어떻게 지낼 생각이? 다음 주가 여기 한국은 설날인데. 그게 문제인데. 그래. 거기 한인들은 별로 없어? 한인들을 못 만나? 한국 사람들. 전에 만났고요. 음, 엄마 대학원 동창분이 여기 있으셔가지고. 음. 그래. 어쨌든 거기서 뭐 설 분위기는 안 나겠지만, 여기 한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설 분위기 안 나, 어차피.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선생님,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